오늘의 마눌 라디오 이야기는 한 장의 종이로 시작된 가족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딸이 낳았다고 믿었던 손주, 하지만 병원에서 들려온 단 한마디, 혈액형이 부모님과 맞지 않네요.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마음속에 번진 의심, 그리고 몰래 진행한 친자 확인 검사. 종이 한 장이 말해준 진실은 그동안 믿어왔던 가족의 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의 끝에는 사랑으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첫 발표회를 하는 날이죠. 5살이 된 외손자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그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면 나의 주름 잡힌 얼굴에도 자연스레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민준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이질감,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할머니의 직감 같은 것이었죠. 마치 내 핏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스쳐 지나갈 때면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곤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미영아, 그저 나이 들어 예민해진 것뿐이야. 할머니, 나 오늘 발표회에서 토끼 역할 해요. 귀도 직접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기분 좋게 들떠있는 민준이는 하얀 토끼 귀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이며 방방 뛰었습니다. 소연이가 다가와 아이의 머리를 정성스레 빗겨주고 있었어요. 우리 소연이는 학교 교사로 일하면서도 민준이를 돌보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등교 전에는 항상 영양가 있는 아침을 직접 준비했고 퇴근 후에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거나 놀이를 했죠. 사위 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쁜 회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항상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애들이 민준이에게 쏟는 사랑은 때론 지나칠 정도로 깊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보상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발표회에 꼭 와주세요. 우리 민준이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대사도 맡았거든요. 작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소연이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의 눈을 들여다보니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문득 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저 딸의 행복을 바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히 가야지. 우리 민준이 첫 무대인데. 유치원 강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들고 민준이의 순간을 담을 준비를 했어요. 무대 위로 올라간 아이들 중에서 민준이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얀 토끼 옷을 입고 긴장한 듯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아이들의 합창이 시작되고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대사를 말했어요. 봄이 왔어요. 모두 함께 뛰어놀아요. 그 순간 강당에 모인 모든 부모들이 미소 지었고 나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오늘 발표회 중에 살짝 코피가 났었어요. 걱정 마세요. 금방 멈췄답니다. 하지만 혹시 몸이 약한 편인가요? 요즘 자주 그러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응급처치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혈액형도 알려주시겠어요? 순간 소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시험에 답을 못 찾은 학생처럼 당황한 눈빛을 보였어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A형이에요라고 답했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가족력으로 주의해야 할 질환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소연이가 더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특별히 없어요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소연이와 준혁의 혈액형이 모두 B형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헌혈 봉사를 같이 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B형 부모 사이에서 A형 아이가 태어날 확률. 그건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는 아빠와 함께 목욕을 하러 갔고 소연이와 나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민준이 혈액형이 A형이라고 했지? 너희 둘 다 B형인데.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찻잔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소연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혹시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그보다 엄마, 민준이 발표회 어땠어요? 잘했죠? 화제를 돌리려는 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미묘한 불편함, 민준이의 눈매가 준혁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닮았다는 느낌, 그리고 너무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대하는 소연이와 준혁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자 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아무리 아프더라도 가족의 비밀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와 준혁이 출근하고 민준이가 유치원에 간 후 나는 조용히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은 나를 계속해서 밀어붙였어요. 민준이의 작은 칫솔을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서였죠. 내 행동이 딸을 배신하는 것 같아 손이 떨렸어요. 이게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할머니로서의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가족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우체국에서 검사 키트를 보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민준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특히 아이가 나에게 달려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을 봐야 했어요. 결과지를 받았을 때 내 손은 마치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차갑게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출된 샘플은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혼자 알게 된 비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민준이는 소연이와 준혁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다음 날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과일을 고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영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소연이의 고등학교 동창 지은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다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예전에 몇 번 집에 놀러 왔던 기억이 있어 나도 반가운 마음에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이는 잘 지내요? 아직도 학교 선생님 하고 있나요? 네, 잘 지내요. 민준이도 이제 5살이 되었어요. 와, 벌써 그렇게 컸군요. 정말 빠르네요. 그나저니 소연이는 어떻게 지내요? 아직도 지호랑 연락해요? 지호? 강지호 말이니? 네, 둘이 고등학교 때 참 친했잖아요. 달라붙어 다니더니 대학 때도 종종 만났다고 들었는데
아, 혹시 준혁 씨 때문에 서로 거리를 뒀나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퍼즐 하나가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지호는 소연이의 오랜 친구였고 준혁의 대학 동기이기도 했죠. 셋은 한때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지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집에 놀러 왔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생긴 후로 갑자기 발길을 끄는 것이 이상했었어요.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갔지만 이제 보니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별일 없었어요. 다들 바빠서 그런가 봐요. 지은 씨는 어떻게 지내요?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 화제를 돌렸고 장을 마친 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소연이의 20살 생일 파티 사진 속에는 지호도 있었죠. 웃으며 소연이의 어깨에 팔을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호의 눈매가 민준이와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같은 쌍꺼풀 모양, 같은 눈꼬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는 일찍 잠들었고 소연이와 준혁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소연이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딸의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열어볼까 망설이다가 서랍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쇠로 잠겨 있었지만 상자 옆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의 소중한 것들이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의 탯줄, 첫 머리카락, 그리고 보육원 입양 서류가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연이와 준혁은 민준이를 입양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이 사실을 숨겨왔던 거죠.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입양 날짜는 민준이가 3살 때였습니다. 그때 소연이와 준혁은 한동안 여행을 간다며 2달 정도 집을 비웠었어요. 돌아온 후에는 갑자기 민준이를 데리고 왔고 그저 친척 집에 맡겨두었던 아이라고만 했었죠. 나는 당시에는 의심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뒤에서 들려온 소연이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녀는 내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왜 나에게는 비밀로 했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이 더 컸어요. 소연이는 천천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실망할까봐, 민준이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어요. 우리는 엄마에게 상처 주기 싫었어요. 그 순간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는 딸을 안아주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수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친부모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강지호와의 연관성은 무엇일까? 이 의문들이 내 마음속에서 더욱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라고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소연이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필요한 대화만 나눴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가끔 소연이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침 식사 후 소연이가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자신은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준혁도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혼자 남은 나는 조용히 민준이의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입양 전 민준이의 이름은 강도윤이었어요.
강이라는 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는 서울 북부의 한 보육원이었어요. 보육원에 가봐야겠어.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한 발자국 내딛는 느낌이었어요. 주소를 메모하고 택시를 불러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소연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입양을 선택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호와 연관된 아이였을까?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건물 앞에 서자 망설임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혼자 찾아온 것이 소연이를 배신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년의 여성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원장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 이곳에서 입양된 아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녀의 눈에 잠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사무실로 나를 안내했어요.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입양 전에는 강도윤이었어요. 지금은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원장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 아이. 기억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곳에 맡겨진 건 아니었어요. 3살 때 들어왔죠. 아버지가 직접 데려왔었어요. 아버지요? 누구였죠? 강지호라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죠.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 보였지만 자신이 키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호가 민준이의 아버지였던 걸까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설마 소연이? 아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소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소연이와 준혁은 결혼한 지 오래됐었고, 만약 소연이가 아이를 낳았다면 왜 입양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혹시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있나요? 원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양 과정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다만 아버님이 혼자 오셨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나는 실망감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아이였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도윤이는 매우 밝고 착한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했지만 금방 적응했죠. 책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기를 특히 좋아했어요.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소연 씨와 준혁 씨가 처음 도윤이를 만났을 때 세 사람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보육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택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지호가 민준이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소연이와 준혁이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소연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 소연이가 일찍 퇴근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분명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보육원에 다녀왔어. 민준이. 아니, 도윤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소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소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다 말해줄게요, 엄마.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오늘 학교에서도 내내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소연이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 저와 준혁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자궁 내막증이 심했거든요. 준혁은 괜찮다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때 지호 오빠가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엄마, 지호 오빠가 민준이의 친아버지라는 건 지호가 민준이의 아버진가? 내 질문에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거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소연이의 눈물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진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호 오빠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저와 준혁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오빠는 굉장히 괴로워 보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소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호 오빠는 대학 때 잠깐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고백했어요. 그 여자는 임신 사실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지호 오빠에게 알렸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연락을 끊고 사라졌답니다. 지호 오빠는 갑자기 아버지가 되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대요.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였고 부모님도 아직 이 사실을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보육원에 맡기려고 했었어요. 소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것이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어려움에 처했고 소연이와 준혁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아이를 입양한 거구나. 네. 지호 오빠의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또 오빠가 어떻게든 아이와 연결되어 있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준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저 보육원에서 입양한 아이라고만 알고 있죠.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이의 결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준혁에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되었어요. 소연아, 그럼 민준이를 만났을 때부터 지호가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니?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호 오빠에게 먼저 제안했어요. 오빠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우자라고요. 준혁에게는 그저 우연히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준혁도 조금 망설였지만 민준이를 만나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준혁에게도 언젠가는 말해야 할 거야, 소연아. 소연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준혁이 민준이를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어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게다가 지호 오빠와 준혁은 대학 동기로 친한 사이였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그 우정도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야. 비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는 법이지. 소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보육원에 다녀온 걸 보니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죠. 오늘 저녁에 준혁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말할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품고 있던 비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베개를 껴안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행복한 아이였어요. 소연이와 준혁은 최고의 부모였고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지호에게도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친부로서 그도 이 상황에 대해 알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준혁과 민준이를 데리고 주말 나들이를 간 사이 나는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옛날 주소록을 뒤져 겨우 찾아낸 아마도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몇 번의 신호음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호야, 나 미영이야. 소연이 엄마. 아주머니?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에 그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는 잘 지내나요?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지호야, 민준이. 아니, 도윤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전화선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2시간 후 지호가 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의 눈빛을 살펴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지호는 5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학 시절 잠시 만났던 여자친구와의 실수로 아이가 생겼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낳자마자 떠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존재를 몰랐다가 갑자기 3살배기 아들을 맡게 된 상황이었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지호는 보육원에 맡기려 했지만 그때 소연이가 나타났다고 해요. 소연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준혁 형도 입양에 동의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소연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준혁 형은 제가 아이의 친부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도윤이, 아니 민준이를 생각하며 잠들어요. 잘 자라고 있는지 행복한지 가끔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어요. 학교 앞에서 놀이터에서 하지만 다가가진 못했죠. 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아이를 포기한 것에 실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솔직함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여전히 민준이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호야, 민준이는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소연이와 준혁이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있단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준혁도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지호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준혁 형이 저를 용서할까요? 친구의 아이를 숨기고 그것도 모르게 입양하도록 한 저를.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진실과 마주해야 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지호가 돌아간 후 나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준혁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까요?
민준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 없는 행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 무거운 질문들 사이에서 나는 밤이 깊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호가 떠난 후 나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소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난 모습들, 그리고 민준이가 우리 가족에 들어온 순간까지 갑자기 내 인생이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삶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민준이는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이었으니까요. 사진 속 민준이의 웃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호의 눈매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보니 정말 닮았더군요. 그 작은 눈가의 주름,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모두 지호를 닮아 있었어요. 누구나 자세히 보면 알아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던 걸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와 준혁 그리고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민준이는 신나게 뛰어들어오며 손에 든 풍선을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동물원에서 풍선 받았어요. 이건 기린 모양이에요. 기린도 봤는데 목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리고 코끼리도 봤는데 너무 컸어요. 코에서 물도 뿜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지호의 모습이 살짝 비쳤어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동물원에서 본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소연이와 준혁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되어 있어요? 소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아직이야. 너희가 돌아올 때쯤 시작하려고 했어. 오늘은 민준이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까? 네, 좋아요. 제가 도울게요. 소연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민준이와 함께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지만 소연이의 눈빛에서는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준혁을 힐끔거리며 입술을 깨물곤 했어요. 엄마,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 준혁에게 말하려고 해요. 모든 진실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구나. 내 곁에 있을게.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만 동물원 이야기로 신이 났고 우리 어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민준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닌 탓에 금방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소연이가 조용히 내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지호 오빠를 만났다면서요? 응, 만났어. 그 애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구나.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아. 소연이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있던 3살 아이. 작은 손으로 그림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소연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부터 준혁에게도 마음을 열었어요. 보육원을 나올 때 망설임 없이 준혁의 손을 잡더라고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입양 절차를 밟으면서
준혁에게는 그저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라고만 했어요. 지호 오빠의 아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준혁은 첫눈에 민준이를 사랑했어요. 마치 혈연으로 이어진 것처럼요.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말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준혁이 민준이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지호 오빠와 준혁의 우정도 걱정됐고요. 나는 소연이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라도 그것은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소연아, 넌 좋은 엄마야. 민준이는 내가 있어서 행복한 아이란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소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제가 준혁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두려워요. 모든 게 변할 것 같아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가족을 지키는 근간이라고 믿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진실이 가져올 상처가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단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준혁은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잖니. 그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야.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늘 밤에 말할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 함께 있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회사로 출근했고 민준이는 유치원에 갔어요. 소연이는 오늘 학교에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준혁과 길게 이야기했고 소연이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생각보다 차분하게 반응했어요. 그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했고 아침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소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엄마, 준혁이 나를 용서할까요? 민준이를 여전히 사랑해 줄까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나는 소연이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준혁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너무 오랜 시간 비밀로 했으니까.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약간 풀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소연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준혁 형에게서 연락받았어. 모든 걸 알게 됐다고. 지호와 소연이는 거실에 앉았고 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진실을 말한 소연이의 용기, 비로소 자신의 아들을 아버지로서 인정받게 된 지호의 복잡한 감정, 그리고 그들이 준혁에게 저지른 배신에 대한 후회. 소연아,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민준이, 아니, 도윤이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빠. 오빠 덕분에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었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만 준혁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책임도 있어. 준혁 형은 내 친구였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다니.
그들의 진솔한 대화를 들으며 내 마음속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우리 가족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어졌지만 그 연결고리는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진실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새롭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퇴근한 후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일찍 잠들었고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준혁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준혁아, 어젯밤 이야기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겠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소연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화났어.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5해 동안 내가 키우고 사랑한 아이니까. 그 아이의 친부가 누구든 상관없어.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준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만 지호 얘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친구였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게 쉽게 용서되지 않아. 나는 준혁의 성숙한 반응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준이에 대한 사랑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지호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오늘 여기 왔었는데 정말 괴로워하더구나. 준혁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머님, 저도 알아요. 지호가 나쁜 의도로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은은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혈연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처럼 우리 가족도 각자 다른 위치에서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함께 모여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민준이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의 혼란스러움 대신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게 아빠, 계란 후라이 목소리 내줘 라며 즐거워했고 준혁은 웃으며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며 치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니, 준혁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밤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화도 났고 배신감도 컸지만 결국 중요한 건 민준이와 우리 가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호를 만나보고 싶네요. 이제는 성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와 마주해야 할 것 같아요. 현명한 결정이구나. 지호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해. 그 애도 많이 괴로워했어.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5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천천히 생각해봐. 아직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민준이가 조금 더 자라면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지호에게 연락해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시간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지호는 긴장한 모습으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와 준혁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준혁아, 형, 정말 미안해. 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처음에는 그저 민준이가 좋은 부모를 만나길 바랐을 뿐인데 점점 더 진실을 말하기 어려워졌어. 준혁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상처받은 기색이 느껴졌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호야, 나는 민준이의 아버지야. 비록 피는 흐르지 않지만 그 아이를 내가 키웠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내가 그 아이의 친부라는 사실도 인정해. 우리 모두가 민준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마워, 형. 나는 민준이가 너희와 함께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 다만 가끔 아이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아.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민준이에게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할 테니까.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하자. 하지만 지금은 조금 천천히 진행했으면 해.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의 삶을 뒤흔들고 싶지 않아. 민준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세 사람은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조심스러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지호는 당분간 거리를 두되 점차 민준이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준혁과 소연이는 아이가 조금 더 자란 후에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고 그 전까지는 아빠의 친구 아저씨로 지호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비록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우리 가족은 이 시련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민준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어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어요. 사실 처음 알았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갑자기 거짓말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생각을 하니 그 아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잖아요.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울 때마다 내 가슴에 새겨진 아이니까요. 준혁의 말에 나는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끈. 준혁아, 넌 정말 훌륭한 아버지야. 민준이는 내가 있어서 행복한 아이란다. 준혁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빠르게 손등으로 닦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질 거예요. 진실 위에 서 있으니까요.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떤 폭풍이 지나가도 바위처럼 단단한 우리 가족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이제 우리는 비밀이 아닌 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소연이가 갑자기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곁으로 다가갔어요. 소연이는 평소보다 빨리 퇴근한 듯했고 가방도 던져놓듯 소파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아픈 거야? 소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병원 로고가 선명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연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당혹스러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소연이의 눈에는 혼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이니? 어떻게? 소연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던 제가 임신을 하다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마도 최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리적으로 편안해져서 그런가 봐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자궁 내막증이 호전된 것 같다고. 나는 기쁨에 넘쳐 소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난 지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시점에 이건 정말 축복이구나, 소연아. 준혁에게는 말했니? 아직이요. 확실히 하고 싶어서 병원에 다녀온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하려고요. 준혁이 얼마나 좋아할지. 기쁨과 혼란이 뒤섞인 채 그날 저녁 우리는 준혁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다가 곧 소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소연이의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우리 정말 아기를 갖는 거야? 이건 정말 기적이야.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준혁은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소연이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 돌렸습니다. 조심해. 아기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외치는 소연이의 목소리에 준혁은 서둘러 그녀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준이는 부모의 이상한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소연이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 내가 동생을 갖게 될 거야. 민준이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는 잠시 소연이의 배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짜요? 제 동생이요? 그래, 내 동생이 될 거야. 준혁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민준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쁨보다는 불안과 혼란이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생이 오면. 저는 민준이의 질문에 우리 모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꼬마 아이의 직관적인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준혁이 재빨리 민준이를 안아들었어요. 민준아, 무슨 소리니? 너는 항상 우리의 소중한 첫째 아들이야. 동생이 생긴다고 그게 바뀌지 않아. 오히려 내가 멋진 오빠가 되는 거지. 민준이는 여전히 확신이 없는 듯 했어요. 소연이가 다가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와 아빠는 민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약속할게.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소연이와 준혁 그리고 나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새 동생이 생기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친자식이 생기니 자신이 소외될까봐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5살이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끼니까요. 맞아요. 게다가 최근에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가끔 진짜 엄마에 대해 물어본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걸까요? 5살 아이지만 그 민감한 감각으로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한 걸까요? 이제는 민준이에게도 조금씩 진실을 알려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내 말에 소연이와 준혁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소연이가 손을 꼭 쥐며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5살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호 오빠 이야기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랑으로 말해줘야 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말할 필요는 없어. 우선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천천히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알려주자고요. 중요한 건 민준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니까요. 며칠 후 지호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민준이에게 줄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예쁘게 포장된 상자 안에는 장난감 공룡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지호를 아빠 친구 아저씨로 알고 있었기에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호 아저씨, 이게 뭐예요? 민준아, 아저씨가 특별히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열어볼래? 민준이는 신나게 포장을 뜯었고 그 안에는 작은 액자도 들어 있었어요. 액자 속에는 푸른 하늘 아래 활짝 웃고 있는 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와, 아저씨가 어릴 때 모습이에요? 저랑 닮았네요. 민준이의 순진한 말에 우리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어요. 지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좀 닮았지? 사람들은 가끔 닮은 사람들끼리 더 잘 통한다고 하거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랑 친구할래요. 제가 이제 동생도 생긴대요. 아저씨도 알아요? 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소연이와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너는 멋진 오빠가 될 거야, 민준아. 그날 저녁 지호가 돌아간 후 민준이는 새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문득 물었어요. 엄마,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소연이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민준아, 오늘 엄마랑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너는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너를 만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아들로 삼았단다. 민준이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입양된 거예요? 유치원 친구 승우도 입양됐대요. 소연이와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민준이는 이미 입양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었나 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바깥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단풍이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민준이는 지호가 준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소연이와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에게 조금 더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민준아, 잠시 이리 와서 앉을래? 엄마랑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모님 사이에 앉았어요. 준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지난번에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주고 싶어.
소연이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있단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난 엄마 아빠와 함께 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새로운 엄마 아빠를 만나서 가족이 되기도 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두 가족 모두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 민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연이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작은 얼굴에는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준혁이 이어서 말했어요. 민준이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민준이를 만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 아들로 삼았단다. 그리고 사실은 지호 아저씨가 내가 태어났을 때의 아빠였어. 민준이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지호 아저씨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랑 닮았다고 했던 거예요? 소연이와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민준이가 이미 그 관계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소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아. 너는 지호 아저씨의 눈매를 닮았어. 하지만 준혁 아빠는 내가 3살 때부터 지금까지 너의 아빠였고 앞으로도 계속 너의 아빠야. 가족은 피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이어지거든. 민준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질문했어요. 그럼 지호 아저씨는 제 두 번째 아빠인가요? 준혁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지호 아저씨는 내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있어. 하지만 나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의 아빠야. 그리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가만히 이 대화를 지켜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5살 아이가 복잡한 가족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민준이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준혁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태어난 아빠가 누군지보다 지금 제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엄마, 아빠,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지호 아저씨도 좋아요.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의 성숙한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현명했습니다. 준혁은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라니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단다. 그 주말 지호를 정식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열린 상태에서 만나는 첫 번째 자리였어요. 지호는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민준이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지호 아저씨, 제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편안해진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지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그것이 아이들의 순수함이자 강점이었습니다. 지호가 떠날 때 민준이는 그에게 다가가 작은 그림을 건넸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그림 속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호 아저씨, 제가 그린 거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여기 엄마, 아빠, 할머니, 저, 그리고 여기 아저씨도 있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있어요. 지호는 눈물을 참으며 민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고마워, 민준아.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아저씨가 소중히 간직할게. 그 순간 지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닦았지만 우리 모두 그 감정을 보았어요.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아픔,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이의 삶에 작은 자리라도 얻게 된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 민준아. 그때는 아저씨가 재미있는 책도 가져올게.
민준이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이에요, 지호 아저씨. 2달 후 소연이의 임신 소식이 주변에 알려졌고 민준이도 점점 동생의 탄생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소연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민준이는 매일 아침 소연이의 배에 귀를 대고 안녕, 동생아.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의 불안감은 어느새 설렘으로 바뀐 듯 했어요. 지호는 약속대로 가끔씩 우리 집을 방문하며 자연스럽게 민준이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준이와 공룡책을 함께 읽거나 레고 블록으로 놀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준혁과 지호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2사람은 민준이를 위해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소연이의 임신 6개월 차가 되던 날, 우리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가서 엄마 뱃속의 아기를 보았어요. 와, 저기 손가락이 보여요. 정말 작네요. 민준이는 신기한 듯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여자아이예요. 민준이는 여동생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민준이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여동생이요? 와, 제가 잘 보호해 줄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소연이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아기 이름 정하는 거 도와줄래? 좋은 이름 있으면 말해봐. 민준이는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은은 어때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하은이는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래요. 소연이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 참 예쁜 이름이구나. 우리 딸 이름으로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민준이가 지어준 하은이라는 이름이 소연이와 준혁의 딸 이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동생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에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매일 저녁 소연이의 배에 대고 하은아,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만나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소연이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은이는 보름 일찍 태어났지만 건강한 아기였어요. 병실에 모인 우리 가족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했고 민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작은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하은아, 안녕? 나는 내 오빠 민준이야. 내가 커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안아줄게. 민준이의 진심 어린 약속에 병실에 있던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준혁은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 내가 오빠가 되었네요. 동생을 잘 지켜줄 거예요. 지호도 하은이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는 작은 인형과 꽃다발을 들고 병실을 방문했어요.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하은이를 소개했습니다. 지호 아저씨, 이게 제 동생 하은이에요.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예쁘죠? 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민준이가 좋은 오빠가 되어줄 테니 하은이는 행복할 거야.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픔과 비밀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사랑과 진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3년이 흐른 어느 날 우리는 내 생일을 맞아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8살이 된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3살배기 동생 하은이는 해맑게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민준이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겠다며 즉석 공연을 마련했고 하은이는 오빠의 공연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민준이와 하은이가 함께 만든 카드를 건네주었어요. 카드에는
우리 가족 모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지호의 모습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소연이와 준혁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비밀이 없어진 후 그들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준혁은 여전히 민준이에게 최고의 아버지였고 소연이는 두 아이를 똑같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호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며 민준이의 삶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민준이에게 두 번째 아빠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하은이에게는 친근한 삼촌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빌었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행복한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민준이가 내 곁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생각하고 있었단다. 특별해요?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주 특별하지. 우리 가족은 그냥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이니까.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태어난 아빠와 키워준 아빠가 모두 있어서 더 특별해요. 그리고 하은이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나는 민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하다는 말. 정말 맞더구나. 민준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뛰어가 하은이와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집안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비록 우리 가족은 흔치 않은 방식으로 이어졌지만 그 연결고리는 어떤 혈연보다도 강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지호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준이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박물관에 데려갔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흔쾌히 허락했고 민준이는 두 아빠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랐어요. 하은이도 지호 아저씨를 좋아했고 그가 올 때면 항상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달 한 번씩 보육원에 봉사를 다녔습니다. 민준이가 머물렀던 그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후원금도 정기적으로 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찾은 작은 보답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준이처럼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으며 앞으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에는 울퉁불퉁한 길도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특별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을 바라보니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오색 찬란한 빛깔처럼 우리 가족도 각기 다른 색깔이지만 함께 모여 아름다운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풍경은 앞으로도 계속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그 위에 사랑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우리 가족의 모습처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